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기출 부트캠프 굿모닝 행정학 4일차 수업입니다. 다섯 번째 강의예요. 저희 강의로는. 그래서 다섯 번째 강에서 제가 행정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는데 본질 가치와 수단 가치 이거를 무려 한꺼번에 진행을 했죠. 강수가 조금 강의 그 러닝 타임이 조금 길어서요.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복습도 같이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오늘 조금 많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자, 아침이어서 지치겠지만 78번부터 107번까지 한 번에 쭉 가볍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입니다. 롤스가 정의론에서 제시한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는 제가 자유가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자유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원리가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고요. 개개인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8번은 X가 될 거고요. 79번. 공익의 실체에서 공익은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 이걸 공익이라고 보는 것은 실체설입니다. 보편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공익의 실체설은 절차적인 합리성을 강조한다. 공익을 사익 플러스 사익의 합이라고 이야기해서 절차적 합리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공익의 실체설이 아니라 과정설 내용입니다. 적법한 절차 준수를 통해 공익이 보장된다고 보는 것, 바로 공익의 과정설이 되겠죠. 그래서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백하게 구분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1번, 요거는 현재 X가 될 거고요. 82번입니다. 공익의 과정설은 특정한 집단,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 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또 나왔네요.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 이렇게 공익을 따지는 건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다원적 민주주의, 다양한 의사를 발현시켜서 민주적인 의사결정들을 진행하는 그런 영역에서의 공익은 과정설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84번 어려운 선지라고 했어요. 공익의 실체설 중에서도 공익을 사익의 합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전체 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사익을 합합니다. 이 사익의 크기보다 훨씬 큰 무언가에 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공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 자, 85번입니다. 실체설은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 또 보편적 공유란 표현이 나왔어요. 정말 실체설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요거보다 부분적이고 특수한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입장 틀렸죠. 그래서 85번은 X입니다. 86번 공리주의 관점에서의 공익은 공익을 사익의 합산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익이라는 걸 뭔가 정해져 있는 규범이나 어떤 기준이나 선언적인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절차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효율성과 합법성 중에 효율성,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적인 측면에서의 공익을 설명하는 개념이고 요 합법성이라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념적 지향성에 부합하는 공익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적론과 의무론적 윤리성과 함께 연결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효율성이 바로 목적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중간 단계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에 비해서 합법성,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무론의 공익 개념과 연결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주의적 관점은 합법성보다는 효율성을 윤리적 행정의 판단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86번은 X가 되고요. 자, 87번 사회적 형평성은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88번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원초적 상태의 인간은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경우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봤죠. 최소 극대화 원리에 입각해서 규칙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89번 롤스의 정의론은 원초적 자연 상태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 형태가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 계약론 전통을 따른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90번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말하는 전제 조건에서의 원초 상태는 그 누구도 자신이 어떤 상태로 태어날지에 대한 어떤 상태의 사람일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상태. 그래서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행정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수단적 가치 또 들어갈게요. 사회적 형평성까지가 수단적 가치네요. 자, 행정의 참여.
가치 지향을 강조하는 신행정론이 1970년대에 등장을 했고요. 이때 형평성에 대한 개념을 주목하게 됩니다. 91번은 맞는 선지가 되죠. 자, 92번 기계적 효율성은 정치행정 이원론 시기 경영학의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학에 도입되면서 중요시되어 있는 효율관입니다. 맞고요. 합리성은 주로 93번이에요. 사이먼이 주장을 했던 내용이지만 이 사이먼과 함께 디징도 합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합리성을 기술적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사회적 합리성, 법적 합리성, 진화론적 합리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합리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93번은 현재 X 되는 것 보실 수 있고요. 자, 퀸과 로버그의 경쟁 자치 모형은 가치 모형 자체는 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얘를 좀 이해하면서 가면 훨씬 편하다고 했고요. 이 경쟁 가치 모형이 보로 경합하고 있는 가치라고 설명하는 게 조직의 내부의 인간적인 요소, 조직 외부의 과업적인 요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그리고 조직의 구조가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계적 구조냐, 아니면 융통성을 중심으로 하는 유기적 구조냐,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를 기준으로 가장 조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하는 조건에 대한 모형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내용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킹과 로버그의 경쟁 가치 모형에서 우리 내부 과정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직의 생산성이나 능률성이나 수익성 달성, 그 수단으로 계획과 목표를 강조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 합리적 목표 모형이고요. 합리적 목표 모형은 조직이 통제 위주의 조직이었을 때 조직이 조직 외부의 과업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경우 나타나는 모형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95번은 X가 되고요. 자, 퀸과 로버그의 경쟁 가치 모형에서 위계문화, 응집성을 강조하지 않죠. 응집성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관계 모형에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X가 됩니다. 자, 97번입니다. 행정의 가치 중에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제동 장치를 이중으로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 가치, 행정의 가외성이고요. 가외성은 동일한 행정작용을 여러 개의 주체들이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의 행정 집행에 있어서의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97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98번, 여러 기관이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 우리 반복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중복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지금 이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행정 가치는 과외성을 설명하게 됩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자, 99번입니다. 행정 가치 중에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 이건 절차적 합리성이 아니라 이거는 내용적 합리성, 실질적 합리성이고요. 오히려 인간의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적 합리성을 따질 수가 없어서 수단을 탐구하는 과정의 합리성을 설명했던 게 우리가 얘기하는 절차적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99번은 X가 될 거예요. 자, 100번입니다. 행정 가치 중에 사회적인 효율성은 과학적 관리론이 아니라 인간관계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번은 X예요. 오케이. 자, 101번 들어갑니다. 행정 이론 중 신행정론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탈규제, 요거는 신공공관리론이 강조했었던 내용이고 오히려 정부가 역할을 좀 크게 하고 규제를 강화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형평성을 찾아줘야 한다. 이게 신행정학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101번 지금 보시는 이 탈규제 부분이 틀린 선지인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102번 되게 자주 출제가 되는 선지였죠. 23년 지방직 포함해서요. 효과성이 수단적, 과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도 틀렸죠. 능률성이 오히려요. 과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비용 대비 편익을 맞춰보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를 중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효과성과 능률성 위치를 바꾸어 줘야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 자, 롤스가 제시한 정의론의 차등 조정의 원리가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이 원리 중에 첫 번째 기회균등의 원리, 이 원리 중에 두 번째 차등의 원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104번, 행정의 민주성은 대외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 의사의 존중과 수렴이고요. 대내적으로는 행정 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104번 맞는 선지고요. 자, 105번.
제가 파레토 최적하고 칼도익스 기준 두 가지는 반드시 효율성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말씀드렸었죠. 뭐 다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효율성이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형평성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어서요. 틀린 선지가 됩니다. 106번. 자율적 책임서는 공무원이 직업윤리 책임감에 기초해서 전문가로서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할 때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율적 책임성을 강조했던 학자가 파이널한 학자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죠? 맞는 선지예요. 자, 107번 행정 이념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대적인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실 거고요. 107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5강의 내용들을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행정 가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희 내일 아침부터는 행정학의 주요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 온전히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